더 추가로 나간 거 있어요, 학교에서? 네? 작품 더 나간 거 있나? 범위 프린트에 작품이 많아요. 프린트 갖고 왔나? 교과서 웹 내용이야. 그게? 예시 작품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 아, 제목만 적혀 있어? 네. 그럼 그거는 학교에서 해줘요? 아니요. 그냥 예시고만 이런 게 있다. 네. 프린트 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저는 그게 뭐에 대한 프린트에서 받았던 거야? 무슨 작품 하면서? 조동시나 주몽시나? 그러면 거기에 뭐 단군시나 얘기 나와서 뭐 서랑 그러니까 전설. 난생과 관련된 뭐 그런 신화에 대한 설화 이야기만 하기는 뭐 박혁거세 민담, 다리대기 이런 거. 아 바리대기도 있었어? 아 그럼 우리 바리대기 한번 봐야 되겠네. 무슨 바리대기인지 안 보고 비책에서 넘어왔었거든. 구지가도 있었고. 구지가 우리 했고 했던 건가요? 황조가도 거기에 나와서 주몽할 때 왜 프린트 안 들고 와? 보여줘야 알겠나? 미에 대한 얘기도 했네. 주몽신화만 한 게 아니고 1번이 설화, 2번이 고대가요. 그러니까 1, 2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나오네. 이게 아무래도 사단원이 한국 목사의 역사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가 이제 기원이 시작되고 나서 요 고려 시대까지 이제 나타났던 산문 영역의 글하고 운문 영역의 글이 같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요. 그래서 산문에는 설화를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운문에는 고대가요를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 끝나면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겠죠. 우리 지금 비책에서 주몽신화 할 때 단군신화도 같이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단군신화는 따로 보진 않겠지만 시험 범위 확정돼서 나타나면 꼭 단군신화도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거기에 필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 노트에 중요 내용들 정리된 거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 비책에서 나오는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 지금 사용되는 경우 정말 많다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고대가요에 나와 있는 네 작품은 역시 우리가 비책에서 순서별로 해서 다 배웠던 작품이네요. 구지가 공무도하고 황주가 정업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제목 딱 보면서 이거 했다라는 생각 들죠? 들어야 돼요. 이게 봤는데 이게 했던 거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했던 거예요. 시험 범위가 오면 다시 한번 뭐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특별한 건 없네. 이게 뭐 어차피 다 했던 거나 설화를 좀 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당연히 선택지 아마 문제화되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설화, 설화 그러는데 설화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신화, 전설, 민담. 근데 민담은 거의 안 나옵니다. 민담은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주로 신화와 전설의 어떤 차이를 아는지에 대한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우리 전설하면 제일 먼저 배웠던 작품이 뭔지 아세요? 꿈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승려였던 사람이 여자를 막 잊지 못해서 꿈속에서 그 여자와 잘 됐는데 결국 인생이란 참 별거 없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 현실 꿈 현실로 된 이 환봉구조의 어떤 작품에 있었어요. 땡땡 설화 지읒 시옷 사람 이름이에요. 성은 조씨예요. 시옷 조스 아니고 석 아니고 조식 아니고
받지만 바꿔. 조신. 조신설화라고 했잖아요. 제목 들으니까 한 것 같아요? 이 전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조신설화 했었어요. 여기 이제 물론 안 적혀 있지만 전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체적 증거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신설화 할 때도 꿈에서 그 이제 일어났던 그 자식의 죽음을 그 장소에 가봤더니 거기 해현령이라는 그 어떤 고개였는데 거기 돌로 만들어진 미륵 그 상이 하나 나오고 또 자기 사비 돌을 다 털어서 정토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거. 그 절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게 다 증거물 아니었습니까? 다 했던 거야. 일단 내가 머릿수 가지고 있을게요. 그 미적 범죄 문제 나올 때도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저거 말고는 프린트 받은 거 없네. 갑시다. 47번에서 50번. 자, 개를 소재로 한 시조에서의 작품이란데, 우리 뒤책에서 곧 이 작품 하나 배울 거예요. 자, 매겨볼게. 47번에 2, 48에 5, 49에 4, 50에 4, 다음 51에 2, 52에 2, 53에 1, 54에 3. 자, 먼저 47에서 50번 문제 해봐. 49번, 50번, 47번. 어려웠나? 47번의 문제부터 기억을 바탕으로 그리고 나를 감상해봐라 하겠습니다. 기억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때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면 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주제를 이렇게 봐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감상을 하겠으니까 나 바로 감상을 해봅시다. 개야 듣지 마라. 개야 짖지 말아라. 밤 사람이 다 도적가? 무슨 말이야? 밤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도적이겠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가 낯선 사람 지나가면 그냥 짖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니거나 낯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이걸 도적이라고 판단해서 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도적은 아니다 라는 서리법. 두목지 호돌이 님 추심 단니노라 그랬습니다. 역시 뜻이 없었다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기생들에게 당시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이라는 사람이래요. 이름만 봤을 때는 무슨 깡표 두목 같은데 시인이었네. 자, 그런 두목 같은 호걸이. 호걸이라는 거는 뭐 영웅 호걸 할 때 그 호걸 있잖아요. 남자들, 걸출한 그런 남자를 얘기할 때 호걸이라고 하죠. 다시 그런 두목지 같은 영웅 같은 남자가 님 추심 다니로라. 님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짖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도적이 아니었고 두목지 같은 호걸이 사랑하는 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제발 걔야 짖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죠. 종작 그 개도 호걸의 집 개인지 듣고는 잠잠하더라 그랬어. 그럼 그 개도 이런 호걸의 집 개인지 듣고 조용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나의 작품을 기억해서 다시 화자를 여성으로 본다면 두목지 같은 남성이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노렸다. 그렇게 했을 때 47번 1.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짖지 말라고 한 것은 밤 사람이 개가 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 밤 사람은 도적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짖는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괜히 네 소리 때문에 놀라서 떠나버리면 화자한테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짖지 말라고 한 것일 수 있죠. 2번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도목지 호걸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이. 도적을 왜 기다려요? 우리 집을 좀 털어줬으면. 도적을 왜 기다려? 여기서 화자는 두목지 같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도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일시 되면 안 됩니다. 해석됐으니까 이번 답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읽어봐요. 해석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건 얘기하고. 자, 그 다음 49번 문제 볼까요?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그 변화의 양상을 AC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다 봐야 되겠죠? 다음 50번. 가다라의 향유 양상에 대해 추론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먼저 위의 내용부터 고전시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성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랬어.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른 상황에 놓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뭔가 최초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전시가가 최초의 모습이었던 아이가 변모되는데 이때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 그럼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달라진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그게 가나다라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볼게요. 그 다음에 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 하기야키는 진주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오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럼 이 도공 형제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잖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끌려간 거지, 그지, 일본으로.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왜 외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외가 무슨 외자인지 알아? 그렇죠. 외소할 외자예요. 외소하다. 특히 여러분 어조비 같은 것들 있잖아. 절대 남자친구로 그저 제거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다. 어조비는 안 된다, 알지? 저도 누구보다 어깨 넓어야지. 선생님, 태평양처럼 넓지 못해도. 자, 왜 비웃어? 왜 비웃어? 근데 좁니? 자, 어쨌건 이렇게 끌려가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다 토종자들이 작아, 애들이. 그리고 저기 홋카이도라고 해서 저 북해도에 올라가면 아직도 그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 실제로 일본에 가면 그 정말 작고 까매. 일본 애들 그 토착민들 보면 머리 이렇게 길고 원숭이 진짜 그래서 그냥 원숭이가 나온 게 아니야. 일본 원숭이란 말이야. 진짜 딱 닮았어, 걔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보면 좀 그래도 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약간 세련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때 백제인들이 끌려갔을 때 이제 그 형질이 계속 유전돼가지고 그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부여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그 정말로 일본 토착민들은 그렇게 원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다 외놈, 외적이라고 다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도공 형제가 끌려갔고요.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래요.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쓰여 있는데 이 시조가 우리가 방금 봤던 나 시조와 거의 내용 똑같아요. 그지? 자, 개야 짖지 말아라. 밤 사람이 다 도둑가? 즉 다 도적이겠니? 아니더라. 자목지, 아까 두목지라고 나왔지. 호골이야, 호걸. 이 님지슘 당겼어라. 그러니까 가가 해석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나로 넘어가면서 각주가 있었기에 그거 보면서 아, 다시 나 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목 호골이 이렇게 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그 개도 호골의 개로다. 듣고 잠잠하구나. 봐. 내용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데 18세기의 노래 시집이었던 고급 명작가의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나가 앞서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 도공 형제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그 도자기 새기면서 거기에 그 시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던, 한국에서 알고 있었으면서 알았던 시조를 끌려가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만든 그 도자기에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한글을 집어넣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 지문 볼게요.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나나 가나 거의 내용상 똑같았잖아. 시어 쓰는 단어의 어떤 표기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내용은 같았어요. 이런 거 우리가 땡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춘향가라든 심청가 같은 판소리 문학들 있잖아요. 이런 판소리 문학들은 그 누가 판소리였던 그런 그 소리꾼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반영해서 조금 빼는 것도 있고 넣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세대가 누적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판소리 작품들을 적층문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판소리 소리꾼의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원본의 모습과는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생겨요. 마치 그런 느낌. 그런 걸 다를 이자에 책본자를 써서 이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일단 판소리 할 때도 자주 나올 거고요. 이본이라는 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가와 나의 관계는 약간 이본의 차원의 어떤 차이를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궁극은 같아. 근데 이걸 누가 표기했느냐, 누가 노래 불렀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를 보였다는 얘기야. 이걸 이본이라고 합니다. 다음, 나아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즉 잘못된 기록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노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그렇죠, 우리나라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나는 이 화자를 여성으로 볼 때 남자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장작되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이후, 병자호란이 있고 난 이후에 시조의 형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와 나를 보면 이거 무슨 시조예요, 지금? 서학형을 딱 넣잖아. 이제 평시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1학년 때부터 시조 배울 때, 이런 교과서 1학년 때도 그 평시조 하나, 사설시조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도 평시조와 사설시조에 대한 차이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렵진 않겠지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갈래가 변모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다른 상황이 뭔데? 바로 두 개의 큰 난 이후에. 그래서 시조의 모습이, 형식이 달라졌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여기는. 여기는 사설시조입니다. 자,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그러면 사설시조는 그 평시조보다 얼마? 2구 이상 길어진 시조.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인 다는 하고 나오죠.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그리고 화자가 여성이지만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 즉 그릇은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질문, 왜 양난 이후에 이런 사설시조가 만들어졌다? 이유 뭐였죠 그때? 이런 거는 선택지 객관식 보기에 자주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왜 양난 이후에 이렇게 사설시조가 만들어졌느냐? 일단 평시조의 작가층은 주로 양반, 사대고라 그랬고요. 사설시조는 평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조의 갈래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평시조는 주로 조선 전기였고요. 이거는 이제 중이후, 중기 이후라고 해서 흔히 그냥 후기라고 말하잖아요. 이 난들이 일어나는 게 조선 후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후기 때 사설시조가 막 대거 만들어졌을까? 이유는 뭘까요? 자,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국민들의 어떤, 특히 농민들의 어떤 그런 저항이나 반항은 엄청나게 고조됩니다. 특히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만 농산일 하다가도 나라가 부르면 그냥 쫓아가야 돼요. 그럼 농산들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럼 몇 년이 걸치지 모르는 전쟁 치르고 돌아오면 농사는 아무도 안 지르는 거야. 그럼 결국 황폐해지고 전란대으로 뭐 다 뺏겼을 거고 풍비박산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그 전쟁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뭐 공적을 인정해 주냐?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봐. 개빡치겠죠? 그런 때 뭐까지 만들어집니까? 훈민정음까지 만들어지죠. 백성들이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문정신이 막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런 저항감과 적대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런 글쓰기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기존의 평시조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의 제한에서 더 벗어난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할 말들을 여기서 못 담아내죠, 작아서.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을 한번 볼게요. 요게 우리 비책에 있는 작품이에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그럼 요 개가 제일 얄밉다. 서리법이죠. 연화문은 뭐냐면 이거 안 해도 돼요. 10마리가 조금 넘는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개를 그 정도 길렀는데 요 개가 제일 얄밉다는 말이야. 그럼 왜 얄밉겠니? 얄미운 짓을 했겠죠. 그게 중장에 나옵니다.
미웅님이 오면은 하고 그 밑에 고운님이 오면은 했습니다. 무슨 법? 대꾸법 쓰겠죠, 그죠? 자, 먼저 미웅님이 오면은 무슨 행동을 해? 꼬리를 막 사랑사랑 패패 치면서 반갑게 하죠. 치띠랑 나리띠랑 반겨서 달려가고, 반대로 고운님,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바동바동 물러났다 나왔다. 이때 물으라고 나왔다는 얘기가 걔가 개를 보면 있잖아요. 뒤에 물러갔다가 또 앞으로 나왔다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 행동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캉캉 찢어서 결국 돌아가게 하더란 말이야.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고운님을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종장에서 쉰 밥이 그릇그릇 남는다고 한들 너 먹일 까닭이 있겠는가? 없다 이 말이야. 니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미웠는지.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나중에 빛에 갈 때도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개한테 뭔가 원망을 퍼붓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 원망을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개에게 약간 해악성을 가미해서 이야기한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이걸 개에게 지금 전가시킨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의 사설 시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47번에 했고, 그 다음에 49번에서